보통은 이렇게 도면을 그릴 때요, 나사를 매번 일일이 그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미리 크기에 맞게 나사들을 규격에 맞게 그려 놓고 하나하나 따서 복사 붙여 넣기를 해서 요런 표를 만들어 놓고 나사 도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갖다 씁니다. 드래그 앤 드롭도 되고 도면 간 이동도 되고 복사 붙여 넣기도 다 되기 때문에 오토캐드가 요 부분 이렇게 나는 요 나사를 쓸 거야 하면 요 부분을 통째로 따와서 저쪽에 다른 도면에 붙여 놓고 길이를 조절해 가면서, 나사는 보통 규격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길이만 변경해 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보통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 기계 제도를 하신다면 오랫동안 쓰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CAD 도면으로 보면요, 사실 나사가 이렇게 이가 있어야 되는데 나사의 이를 다 그리지 않기 위해서 오토캐드에서는 이렇게 간략화해서 나타내게 되고요. 이렇게 나사에다 수치를 입력해 놓고 보면은 이제 이 나사는 M10의 나사고 피치라고 하는 요 산과 산 사이가 1.5로 된 M10 피치 1.5의 나사고 길이가 25mm 짜리 나사라고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습니다. 요 피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요 피치가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요 안찌름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예를 들어 M8의 나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M8 나사 표를 보면요, 여기는 8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8 빼기 1.08253이 곱하기 피치 1.25라고 나와 있거든요. M8 피치 1.25의 나사는 요 공식을 따라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안쪽을 요거에 따라서 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 주시면 되는데, 규격표에 분명히 안쪽에 지름이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소문자 D1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1.08253를 외우고 있진 않아도 됩니다. 이게 스탠다드 나사에는 1.08253이 곱하기 피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게 공식인데요. 꼭 뭐 알아두시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정확하게 피치가 무엇이냐,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이 끝이 떨어져 나간 나사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아까 보던 거는 뾰족한 나사잖아요. 이 뾰족한 산 끝에서부터 이쪽 산 끝까지를 피치라고 하고요. 나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60도, 60도인 정삼각형 형태로 나사선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쪽 산 끝에부터 이쪽 산 정상까지가 피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 요 H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끝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요 끝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사선의 높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요, 아까 뭐 이미 계산을 했듯이 요 안쪽에, 이쪽은 D, 바깥쪽 D, 제일 큰 나사의 뭐 M10이면 M10, 10mm, M8이면은 8 마이너스 1.8253이 곱하기 피치 1.25였죠. 1.25를 하게 되면요, 곱셈 먼저 해야 되니까 8 빼기 1.08253이 곱하기 1.25를 하게 되면, 계산기를 미리 해보니 6.646835가 점점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6.647 해서 이제 안찌름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계 제도, 나사 규격 표에 보시면 요 6.647이 아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굳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뭐 삼각법으로 계산해 보겠다 해서 한 변이 1.25인 삼각형이니까 뭐 여기도 1.25일 테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2대1대 루트 3에 따르면 1.25니까 1.25의 반, 거기다가 곱하기 루트 3을 해주면은 요게 나올 거고, 요 높이가 나올 거고, 나사는 양쪽으로 두 개니까 도면에서 보면 이렇게 위 아래의 높이를 빼줘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해서 빼주면 되겠지. 그럼 루트 3은 1.73205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 보면은 답이 나오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1.082532를 그냥 혹시나 외우시고 싶다면 이렇게 외워 두시면 되고요. 뭐 굳이 사실 외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를 다 그릴 필요도 없고 요즘은 사실 표가 다 있어가지고 그 표에 따라서 그리면 되기 때문에 외워두실 필요 없고요. 아까 제가 스프링 와셔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스프링 와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굉장히 사용 빈도는 높고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고 해서 스프링 와셔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 넣었습니다. 자, 스프링 와셔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프링 와셔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VA 와셔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렇지만 눌리면 얘와 얘가 만날 때까지 거의 만날 때까지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샤를 쓰는 이유는요. 아까 면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면과 면의 압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나사를 얘가 없이 그냥 이렇게 박는다고 해보면 얘는 육각 렌치로 조이는 얘는 스패너로 몽키 스패너로 조이는 나사인데요. 그냥 쭉 넣게 되면 진동이나 아니면 기계 결합에 의해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결합이 약해서. 그리고 틈새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진동에 의해서도 안 풀리고 뭐 어떤 외력에 의해서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잡아 당겨주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꽉 끼워져 있으니까 면과 면 여기 톱니들 사이에도 다 면 압력이 존재할 테니까 돌려서 자리 잡고 있는 것보다는 살짝 당기거나 살짝 밀어주는 게 좋은데 밀어줄 수는 없으니까 살짝 당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스프링 와셔가 사이에 끼면은 스프링을 마치 낀 것처럼 쭉 눌리면서 얘가 체결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 이 스프링은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나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있을 겁니다. 저희 공구를 띈 이후에도 밀어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사 산들 사이에 앞나사와 수나사의 그 서로 맞물리는 부분들 사이에 전부 다 면 압력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나사는 좀 더 견고하게 체결이 될 거고요.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들은 스프링 와셔를 쓰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부품이고요. 꼭 없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분해했을 때 스프링 와셔가 끼워져 있었다. 그럼 이 부분은 좀 잘 체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알아두시고요. 물론 여기에 본드를 바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사용 본드가 따로 있어요. 나사용 본드를 발라놓고 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잘 안 빠질 때가 많으니까 스프링 와셔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고 그냥 나중에 교체하실 때는 평와셔나 평평한 그냥 평와셔나 아니면 와셔 없이 체결하시지 마시고 꼭 거기에 맞는 스프링 와셔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있는 걸 다시 재사용하셔도 되니까 재사용하셔서 그 부분은 체결을 좀 강하게 원래대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지를 드리겠지만 이제 기획헤드 실습 8주차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주차 과제는요. M10짜리 볼트를 그리는 겁니다. M10짜리 볼트를 그리는데 총 길이가 30, 그리고 나사의 유효 길이가 15mm인 볼트를 그리는 것입니다. KS 규격집이나 아니면 이제 보통 스탠다드 볼트 이렇게 치시면
인치 나사 말고 이제 밀리미터, 인치 나사는 이제 인치 규격에 따르는 거고요. 밀리미터는 밀리 나사는 이제 밀리미터 규격에 따르는 건데 KS는 밀리미터를 따르기 때문에 그 보통 나사의 규격이 다 나올 겁니다. 그걸 보시고 M10 머리는 제가 정해주지 않을게요. 머리 모양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보시고요. M10 총길이 30mm, 유효 길이 15mm인 볼트 하나를 오토캐드로 KS 규격에 따라서 그리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 강의 자료에 나온 볼트 그리는 법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 각도나 길이 같은 거 맞추시면 되고요. 유효 길이는 이제 완전 나사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완전 나사부가 15mm인 볼트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명은 9주차가 아니고 8주차 과제, 그 다음에 언더바 2020 몇몇몇 언더바 여러분 성함 쓰시고요. 압축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뭐 압축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압축하시면 제가 다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거고요. 이 과제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요. 규격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다 그리시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좋은 거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한번 그리시고요. 그 다음으로 베어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베어링도 여러분들이 꼭 쓰게 되실 기계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기계 부품이고 도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베어링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하고 있는 기계의 축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축의 자중과 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면서 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계 요소. 베어링과 접촉하고 있는 축 부분을 전월이라고 하며 그 접촉에 따라 미끄럼 베어링, 구름 베어링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베어링의 구조입니다. 제가 베어링의 구조를 여기다가 해놨는데요. 요게 다 합쳐지면 하나의 베어링이 되는 겁니다. 요 볼들이 여기 하나씩 얹어지게 되고요. 그게 요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 요게 또 끼워지게 되고 여기도 홈이 나 있죠. 볼들이 끼워지라고. 그리고 외륜이 있고 내륜이 있고 양쪽에 커버가 씌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쪽이 돌아도 볼이 구르기 때문에 바깥쪽은 안 돌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안쪽과 바깥쪽이 완전히 따로 슬라이딩이 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볼들이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서로 엉겨붙지 않도록 이 볼도 나중에 다 닳거든요. 닳아서 작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막 엉망진창이 될 수 있으니까 가둬놓는 이렇게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의 구조를 보면요. 레이디얼 베어링과 스러스트 베어링이 있습니다. 레이디얼 베어링과 스러스트 베어링은 이제 사용할 때 힘 방향이 다른데요. 레이디얼 베어링은 축이 여기 가운데 존재를 하고요. 이게 볼인데요. 볼이고 바깥쪽에 회전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스러스트 베어링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면 위에서 또 다른 평면을 미끄럼 마찰을 시킬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놀이터에 가시면 이렇게 뺑뺑 돌리는 뺑뺑이라고 하는 것들은 스러스트 베어링이 사용이 됩니다. 가운데 스러스트 베어링을 놓고 그 위에다가 뺑뺑 돌리는 테이프를 올려놓으면 이제 미끄럽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레이디얼 베어링은 놀이터에 또 가시면 그네가 있죠. 그네의 맨 위쪽에 보면은 이제 줄이 있거나 뭐 철사가 있거나 하는데 그런 식으로 축이 있고 회전하는 부품에 사용이 됩니다. 물론 뭐 스러스트 베어링도 가운데 축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거는 평면과 평면의 회전이고 이거는 축과 회전체 회전이라고 해서 이제 축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레이디얼 베어링에는요 크게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볼 베어링은요 가운데 아까 보셨듯이 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쇠공이 들어가 있거나 플라스틱 공이 들어가 있는
볼 베어링이 있고요. 롤러 베어링은 이 부분 가운데 정말 원통형의 롤러들이 작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얇은 거는 니들 베어링이라고 진짜 얇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복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다 사용 용도는 다르겠지만 이제 축이 있고 앞뒤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부품입니다. 스러스트 베어링에는 또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이 있는데요. 스러스트 베어링도 이렇게 볼이 있어서 볼 위를 회전을 하는 것들이 있고, 롤러가 있어서 롤러 위를 회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각각에 대해서는 뭐 깊은 볼 베어링, 유니트 베어링, 자동 조심 볼 베어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나중에 필요하시게 되면 알아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자동 조심 베어링만 말씀드려보면 굉장히 재밌는 건데, 축이 어떤 물품에서 약간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틀어지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 자동 조심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요 안쪽 축이랑 바깥쪽 축이 조금 비틀어지기도 하거든요. 원래는 절대 비틀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데, 비틀어져도 회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사이 부분이 약간 공중에 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게 되면 바로 이거구나 라고 아시게 될 거고요. 레디얼 베어링에는 옆에가 아까 실링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보통이 이런 실드형인데, 쉴드인데 이제 한글로는 실드형이라고 써 있네요. 쉴드형인데 쉴드가 없는 개방형이 있고요. 요건 굉장히 오염에 취약하죠. 이렇게 회전하고 회전하는 부품이면 그리스나 윤활제를 많이 뿌려놨을 텐데, 거기엔 또 먼지가 많이 붙잖아요. 그런 먼지들이 여기에 꽉 끼어서 나중에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지만, 개방형이 꼭 필요한 부품들도 있기 때문에 개방형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금속으로 실드가 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나일론이나 플라스틱, 테프론 이런 걸로 실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각자 이제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안쪽에도 오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금속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틈이 좀 생겨서 그런지 오일이 많이 새어나오고 많이 지저분해지고 유지보수가 좀 더 힘든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지만 내구성은 훨씬 좋고요. 실드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요즘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롤러 베어링, 여기 볼 베어링은 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볼 베어링이 아닌 롤러 베어링은 정말 롤러가 여기 조그맣게 또 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이 돌아가는 것들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아까 보신 그 구조체를 다 빼놓으면은 외륜이 있고요. 바깥쪽. 그다음에 내륜이 있고요. 그다음에 볼 케이지가 요즘 형상이 참 다양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반지 같죠? 그래서 전동체, 뭐 롤러나 아니면은 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쉴드를 빼고 이렇게 크게 안쪽을 기본 구성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어링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깊은 볼 베어링, 뭐 스러스트 베어링은 이제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판과 윗판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거는 안쪽 축과 바깥쪽 축이 다르게 움직이는 거고, 자동 조심 베어링은 사실 이 가운데가 좀 까딱까딱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케이지와 롤러는 따로 배우는 거고요. 보이는 거고, 스러스트 니들 베어링은 이 부분이 다 조그만 롤러가 있는 겁니다. 너무 얇아서 니들이라고 불리는 롤러가 있는 건데요. 니들 베어링들이 좋은 점은 볼 베어링보다 이제 내구성이 좋습니다. 커다란 하중 지지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베어링의 기본 기능 중에 하중 지지가 있었죠. 높은 하중을 지지할 수가 있고, 무게가 많이 실려도 이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또 비싸다는 특징이 있죠. 요 하나 만들기가 저 볼 베어링보다 좀 힘들기 때문에 다 자리를 맞춰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볼은 그냥 쏟아 넣으면 되는데, 물론 쏟아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러스트 베어링이 좀 더 비싸고요. 더 많은 하중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테이퍼 롤러 베어링, 이렇게 옆면에 테이퍼라고 하면은 경사가 있는 거죠.
경사가 있는 것도 있고요. 원통형 롤 베어링, 뭐 앵귤러 베어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어링도 이제 복열, 그다음에 4점 접촉, 자동 조심, 뭐 원통 롤러가 있는데요. 복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읽어보면 복열 앵귤러 볼 베어링은 두 개의 단열, 그러니까 싱글 앵귤러 볼 베어링의 외륜 배면을 맞춰 내륜, 외륜이 각각 일체로 한 구조로 된 베어링이다. 양방향 스러스트 부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좌우 방향 다 되는 거죠. 물론 다 되긴 하는데 얘는 따로따로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4점 접촉 볼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의 수직인 평면으로 내륜이 이분할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내륜이 정말 두 개로 분할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볼은 하나밖에 없는 단열 앵귤러 볼 베어링이고요. 접촉각은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실 단계가 아니고 뭐 앵귤러 볼 베어링은 대신할 수 있는 그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자동 조심 베어링은 아까 말했듯이 축과 바깥쪽 부분이 조금 각도의 공차라고 해야 되나? 각도가 틀어져 있어도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거고요. 원통 롤러 베어링은 이제 롤러가 사용된 베어링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니들 베어링 아까 보여드렸듯이 얇은 니들이 여러 개 박혀 있는 거고요. 장점은 이 안쪽과 바깥쪽이 굉장히 설계를 하다 보면은 큰 구멍을 낼 수가 없는데 안쪽에 또 큰 샤프트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전체 구멍은 작지만 샤프트도 또 큰 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여기가 굉장히 얇아져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얇아져도 많은 하중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볼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얇게 만들 수는 없는데요. 베어링 중에서 니들 베어링은 안쪽과 바깥쪽이 얇아서 베어링 자체가 좀 얇은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페이퍼 롤러 베어링은 이제 롤러 자체가 좀 기울어져 있는 롤러 베어링이고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동 조심 롤러 베어링은 아까 자동 조심 베어링인데 가운데 롤러가 들어가 있는 방식입니다. 스러스트 베어링은 이제 아랫판과 윗판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움직일 때, 뭐 위에 거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아래 거는 왼쪽으로 회전을 한다거나 위에 거는 회전을 하고 아래는 회전을 안 하고 있다거나 할 때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윗판이 쓱 미끄러지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스러스트도 자동 조심 베어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겹겹이 되어 있는 스러스트 베어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어링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6801ZZ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680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베어링 호칭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나면은 나중에는 얘가 어떤 베어링일 것이다 라고 대충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어링의 종류를 나타내는 게 처음에 6이고요. 그 다음에 8, 베어링 직경이고요. 그 다음 베어링 내경, 안쪽이 이제 1이고요. ZZ는 베어링 보조기호라고 해서 이제 아까 뭐 여기서 보시면 ZZ 얘는 실드형이네요. DD로 되어 있으면 실드가 있는데 플라스틱 실드였을 거고요. 요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뒤에 뭐가 보조기호가 붙질 않겠죠. 그래서 6801 주세요. 그럼 대충 이런 사이즈를 갖는 이런 베어링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대강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베어링 찾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좋고요. 이 어려운 베어링을 복잡하게 생긴 베어링을 그림으로는 어떻게 그리냐 하면 다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내경이 있고요. 외경이 있고요. 베어링은 여기 모서리를 다 둥그렇게 따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도면을 그려서 어셈블리 하시게 되면 또 티가 납니다. 요 모서리 때문에 이 부분이 베어링이구나 하고 더 티가 잘 나고요. 사실 실제로도 모서리가 둥그렇게 돼 있는데 요 내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가운데 볼 집어 넣어 주시고 또 볼에서 조금 옵셋 해가지고 이런 원형 그려주시고 안쪽 마감하시면 똑같이 여기 동그랗게 동그랗게 마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옆에 쉴드가 있건 없건 간단하게 베어링을 그려 넣는 거고요. 이렇게 안에다가 안 보이는 볼들을 그려 놓으시고 아까 볼 케이지들을 대강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치수를 뭐 사이즈를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되고, 예전에 X라고 표시하는 이 부분을 전부 내륜 일자로 긋고 라운드만 주고 외륜 라운드 주고 가운데를 볼 있는 부분을 X라고 표시하는 도면 방법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도면은 잘 못 본 것 같고요. 그냥 큰 X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도면은 잘 못 본 것 같고 요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사실 베어링 도면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 부품 제공 업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쉽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잡한 형상들을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게 저희가 볼트, 너트, 그리고 베어링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막상 그리려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쳐 놓고 볼트 어떻게 그리냐라고 물어보면 이 부분에 있는 나사산들을 전부 그리는 경우가 있어서 꼭 미리 알아두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볼트 너트에 대해서 배우고 베어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부분들을 알고 나중에 인터넷에다가 그냥 도면 이렇게 치고 기계 도면 이렇게 쳐서 여러 도면을 보시면요, 아, 이 부분이 베어링이구나, 이 부분이 볼트 너트로 되어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고요. 많은 도면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도면 작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냥 구글에다가 기계 도면 이렇게만 치셔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